자, 지금 현재 직장인이시잖아요. 아, 네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다니면서 투자 뭐 이런 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든 뭐 기본적인 투자도 하셨고 강남에 건물 신축 올리는 것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책 보니까 진짜 뭐 많이 하셨는데 이걸 좀 진행할 수 있었던 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네네. 그 네. 시간 관리는 이게 그러니까 직장하고 투자를 네. 저는 애초부터 둘 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그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 성공보다는 투자에서 성공을 좀 더 그 포커싱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였어요. 그러니까 야근하는 시간도 줄이고, 네. 물론 제가 이제 제 의지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네. 하면 부서 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칼퇴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나머지 시간을 저 자기 개발하고 투자 공부, 그리고 실제로 임장 가고, 뭐 이렇게 건물 짓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0시에 퇴근하면 네. 사실 그런 상황에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그 결과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뭐 한 해가 지나면 쌓이는 게 없는 결과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둘 다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확보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네. 저도 그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역설적으로 일을 정말 더 잘했어요. 아,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보고서 3시간 걸리는 거 1시간에 끝내고. 그러니까 능력자들은 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능력자가 안 돼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니에요. 일의 퀄리티를 낮추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네. 네, 이제 팀장님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특히 직장인분들 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업에서 이거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본업에서 이게 인정받은 상태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도 좋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좀 그 이후의 삶이 약간 살짝 비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네.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의 관점에서 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 경제적 자유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내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 네. 자유를 얻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뭐 매달 나오는 월급이 안 나오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월급에 첫 번째 의존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든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월급만큼 월세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조금씩 소소하지만 좀 확실한 투자를 통해서 그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좀 늘려가는 그런 투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소액 아파트 투자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는 지금 현재 꼬마 빌딩을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에서 나오는 자본 수익을 가지고 제가 그 은퇴한 이후에는 네. 제가 직접 저한테 월급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허망된 꿈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5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네. 그때 이제 그 매각한 금액이 뭐 2, 30억이 된다. 네. 그럼 한 6, 7천만 원 정도를 한 30년 정도 네. 계속 저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조금씩 투자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매각을 하고 캐시로 바꾼 다음에 그 캐시를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연금 주듯이. 맞습니다. 예. 그쵸? 예.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또 다시 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때 가서 네. 또 이제 생각이 네. 바뀔 수 있지만 네. 저는 저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이제 뭐 주변에 몇몇 분들은 이제 저걸 다 또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든 다 이게 자녀들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네.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네. 본인한테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예, 일단 맞습니다. 본인, 일단 네. 제 자신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애들한테 이제 맞아요. 남는 돈을 좀 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애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뭐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월급의 자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월급의 자유는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돈이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돈을 쓰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이제 자아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회사에 그 월급도 받고 애들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거의 강제적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네. 이제 그 월급으로 독립이 되면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대신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하고 독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더라도 매년 제 생각과 제 경험을 책으로 내는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같이 하면서 또 투자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같으시네요. 저도 글 쓰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아마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이러실 거예요. 아니 이미 뭐 건물주고 네네네. 월세도 나오고 네네. 뭐 가만히 있어도 월세 따박따박 나오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등 따스고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건물주의 삶이 절대 만만치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좀 예.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어떤 것들을 각오해야 네네. 그 건물주가 될 수 있다. 네. 네. 일단 부동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사람 관계성이 있는데요. 네. 꼬마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짓자마자 일단 세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아파트 뭐 하나가 아니고 이제 뭐 7세대, 뭐 8세대 되니까 전화가 진짜 24시간 옵니다. 초반에 뭐 수도꼭지가 뭐 물이 안 나온다, 뭐 문이 잘 안 잠긴다, 뭐 예를 들면 또 그리고 그런 건 괜찮은데요. 왜냐면 네. 이제 잠자기 전에 오니까. 근데 이제 네. 새벽에 이제 전화 오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네. 전화를 안 받는다. 세입자 자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새벽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러면 정말 난감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차를 못 빼셨어요. 아무튼 택시 타고 가셨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24시간 거의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평생 그렇게 세입자를 상대할, 세입자하고 같이 이제 민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1, 2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왜냐면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제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샀던 건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알면 나중에 대응하기 훨씬 빨라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추천해 드리고 한 1, 2년, 그러니까 2, 3년 후에는 요즘에는 이제 꼭 비싼 전문 관리 업체도 비싸지 않고 네. 가성비 좋은 관리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 같은 경우 꼬마 빌딩과 저가 사는 지역이 한 30km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매번 그런 사소한 걸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업체를 통해서 꼬마 빌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뭐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네. 자신의 이제 건물주 자신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게 이제 정말 현실적인 네네. 그런 거지만 처음부터 맡기는 것보다는 처음에 네네. 좀 한번 직접 경험하는 게 네네.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아무래도 저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흔히들 알게 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네. 뭐 이렇게 월세 나고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점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면 네. 실제로 이제 주택보증공사에 직접 가서
네. 뭐 아시다시피 공기업 같은 경우 주말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원으로서 잠깐 뭐 연차를 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비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회사 다니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번 계약할 때마다 랜텀에 등록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그 사소한 것이지만 좀 까먹기가 시간 좀 많이 쉬워요. 걸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기간 내 안 하면 과태료.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막 쪼이면 받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익숙해졌는데요. 여전히 가끔 할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네.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네네. 네, 어쨌든 그게 세상에 쉬운 건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 그걸 이제 극복하고 나면 네네. 분명히 좀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네. 책을 이제 보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책을 쓰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계기가 책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부자 마인드와 뭐 투자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다. 네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직장 다니시니까 직장으로 갈 수도 없고. 예. 네. 일단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고 또 뭐 독서하고 네네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네. 투자 경험들을 이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매일 블로그가 쓰고 있어요. 있으시군요. 예. 네. 그래서 좀 책에 없는 내용도 더 진솔한 내용도 많이 블로그를 통해서 네. 많이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글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블로그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이제 본문 더보기하고 댓글에 제가 달아드리긴 하겠지만, 블로그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책 제목은 좀 길어요. 그래서 네. 나는 회사 다니면서 강남 꼬마 빌딩 지었다입니다. 그 블로그 제목. 블로그 죄송합니다. 네네네. 블로그 제목은 어떻게 조르바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르바 꼬마 빌딩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조르바 꼬마 빌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아직은 잠깐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누구나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도 좀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이제 넘어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네네. 거. 네. 좀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네네. 일단 투자는 계속, 네.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할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투자 외적인 삶? 그러니까, 투자랑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와 이제 글쓰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이제 투자했던 건 아니면 앞으로 할 경험들에 대해서 책으로 이제 하나씩 출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매년 저를 위해서, 제 삶을 네네. 위해서 이제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제 경험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좀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주로 돈, 책, 네. 투자 뭐 이런 거에 일상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행 작가도 좀 꿈을 꾸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사 전후로 한 1년 전이나 퇴사 직후나 좀 세계 여행도 좀 제 나름대로 버킷리스트에 좀 넣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하고 여행하고는 좀 많이 비슷한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도 새로운 아파트 단지도 가서 맞아요. 새로운 중개사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새로운 세무사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행도 새로운 지역 가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많이 겹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책 보고 이게 네네. 감상도 자주 올리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보신 책 중에서 이렇게 좀 인상 깊었거나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벤저민 하드의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퓨처 셀프인데요. 퓨처 셀프. 예. 그래서 아직 보진 않았네요. 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이게 그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왜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왜 베스트셀러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 좀 좋은 책이라는 느낌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메시지는 간단해요. 지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여기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 그 상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달력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기에 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항상 이제 좀 하기 전에 떨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가 끝나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도 잘 하고 이런 걸 상상해요. 그럼 이제 네.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좀 나는 그렇게 재미는 없는 사람이지만 좀 재밌게 보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도 하고. 네네.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아, 어떤 건지 한번 알 것 같습니다. 제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하드의 네. 퓨처 셀프를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좀 먼저 읽어보시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퓨처 셀프 보라고 지금 작가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퓨처 셀프는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아직 못 읽어봤는데 네네. 저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저희 채널을 좀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네. 출연 소감이나 좀 응원 말씀,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정말 네. 투자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도 높고, 뭐 경기도 안 좋고, 네.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안 좋은데요. 그래서 좀 많이 힘을 내시고, 그리고 또 투자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시작하실 때 너무 큰 목표를 처음부터 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나 강남 아파트를 가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게 마음 먹는 순간, 이건 마치 로또 1등이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아니면 매달, 매년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그런 결심을 했지만 내가 실제로 얻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작은 것부터, 예를 들면, 뭐 근처에 뭐 오피스텔이든 부동산 투자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든 어떤 것이든 뭐 소액 아파트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걸 뭐 조금 뭐 오르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한 번은 수익을 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야 진짜, 된다. 예, 진짜 돈도 그 한 번 벌어본 사람이 맞아요, 계속 맞아요. 벌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냈구나. 이 결과물이 자기 그 뇌에 인식되는 순간 맞아요.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복하는 것이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부자로 가는 약간 그 첫 번째 길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들을 좀 계속 조그만 루틴들을 계속 키워 나가시는 거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네시스 파크 TV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에 특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네. 작게 성공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라. 네네네. 정말 저도 200%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떤 투자를 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강남 꼬마 빌딩을 또 넘어서서 더 좋은 투자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은 네. 고맙겠습니다. 네. 꼭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말씀 감사합니다. 네.